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의 대목에서 조국 이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조국을 정경심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검찰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국 직접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만큼 조국 혐의가 공소장을 통해 먼저 공개될 것, 그러니까 정답지 먼저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기자 안 한 거다라는 내용인데, 조국을 공범으로 적시 안 한 것과 정반대로 조국 장관의 딸은 정경심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이 돼요. 자, 정경심 씨뿐만 아니라 조국 딸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거예요. 공범. 검찰 지난 9월 6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기소 당시 성명 불상자로 적시했던 공범의 그 성명에 딸 조모 씨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딸도 공범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다.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 파일을 오려서 딸의 표창장 위조 과정, 그 과정에 딸 조모 씨도 직접 가담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이거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김배훈 박사님, 네. 딸이 김어준 씨 방송 나왔죠. 인터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어차피 늦게 돼도 의사가 되면 된다. 나는 괜찮다. 고졸이어도 괜찮다. 중졸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런 말 할 위치가 아니었네요. 공범이었으니까. 네. 애당초부터 사실 사건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형의의 공범으로 완전히 우리가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딸의 실질적인 실명과 육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겠는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조를 결심했던 순간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애당초에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의전원에 이 조 전 장관 딸이 입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표창장을 집어넣는데 그때는 총장명의 표창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인 동양대학교 무슨 영재 등 센터장의 어머니 이름의 표창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로 집어넣는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조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점에 대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뒤부터 굉장히 빠르게 총장명의 표창장에 대한 위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조 과정 속에서 아들에 대한 표창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총장의 이름과 직인을 스캔으로 그대로 따서 위조하게 됐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이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목전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딸이 몰라칠 수 없는 공범으로 명확하게 적시를 하게 된 거죠. 검찰 말대로라면 딸도 엄마가 이번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나 그럴듯하게 위조했어. 이거 갖고 너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도. 그러니까 이게 의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딸이 이 부분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단국대학교의 이 장현표 교수와 함께 2009년도 고등학교 때 논문 쓰지 않습니까? SCI 2급에 대한 의학저널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근데 그럼 그 훌륭한 성과를 서울대학교 의전원한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의전원 입시했을 때는 이거 뺍니다. 왜냐하면 의전원에 있는 교수들이 봤을 때 전문가 중에 전문가니까 이것이 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인턴했던 것을 부풀려 갖고서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땐 어머니와 딸이 몰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범의 과제를 적시했는데 딸도 다 알고 있었다. 그 딸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근데 그런 촛불을 든 학생들에게 유시민 이사장은 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 등에 대한 발언들을 하질 않나. 지금 이 공소장이 적시가 되고 적나라하게 공개됐으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노력하면서 켜놓겠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된 것 아닙니까? 딸은 다 알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딸도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이 딸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공주대 논문 제3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이 딸이 공주대에서 뭘 했냐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분 물만 갈아주고 논문 제3저자. 화분 물만 갈아주고 논문 제3저자. 야, 이거
학부모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열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공주대 논문 제3저자, 조국 딸 고교 시절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로 기재가 됐죠. 고등학교 때요. 2008년 정경심 씨가 대학 동기인 공주대 K 교수에게 딸 국제학회 참가 및 인턴활동 조작을 부탁했다. 검찰이 이렇게 봤습니다. 조국 딸 2008년 7월에서 2009년 4월까지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 일기를 작성해 K 교수에게 전송했다. 2009년 5월, 7월 석 달간 한 달에 한두 번 공주대 연구소에서 수초 접시에 물 갈아주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제3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아니 화분 물 갈아주고 제3저자. 이게 뭐예요 이게. 화분 물 갈아주고. 지금 아마 선인장 키우고 제3저자. 이게 뭐예요? 전체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하고 딸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교 때는 의전에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한 11차례에 걸쳐서 인턴십 관련된 것들을 허위로 11번이나요? 네, 변조나 유조를 해요. 심지어 호텔에서 뭐 한 2년 동안 근무했다고 그런 호텔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이걸 다 이제 허위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가 주로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 즉 학생은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 보면 딸이 자체가 어머니의 어떤 저런 허위를 유저 변조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적시한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게 한 11번 거기에 관련해서 또 입시 낼 때마다 그걸 갖다가 제출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검찰에서 딸은 좀 봐주려고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딸은 봐주려고 한다. 네. 그런데 오히려 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본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검찰은 그래요. 이건 단순한 수혜자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딸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딸도 기소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정도 되면.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공범은 왜 적시 안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검찰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경심 교수 받는 모든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 모든 혐의에 있어서 사실은 검찰은 이제 공범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범관계 연결고리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네.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 아니면 서면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 뭐 부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긴 하는데 약간 여기에는 또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변일 수도 있다. 어떤 이변이냐면 조국도 구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 전 장관 동생이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혐의에 만약 공범관계가 다 인정이 되면 예. 여기에 대해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민정수석 당시에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와 관련된 그런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그와 더불어서 주식과 관련된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지금 구속된 동생이나 아니면 부인보다도 혐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부관계니까 한 명만 구속이 됐으니까 한 명은 이걸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혐의가 많은데 이걸 구속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관행적인 측면이나 예. 수사 실무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